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 1편의 4장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의 두 번째 시간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 그리고 4장의 마지막인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 시스템이라는 사고 속에서 도서관을 조직을 어떤 식으로 쳐다보는 것이 옳은가, 옳다라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되짚어보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보면 도서관의 조직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직의 이름들이 좀 바뀌고 몇 개 기관이 통합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생겨났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소비자, 이용자와 관련된 서비스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 부서의 운영조차도 관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직을 보면 그 조직의 운영 형태들은 대부분 다 관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기본 생리는 자기 생존이고 자기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확고하게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순차적이고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또 그리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리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이라고 따로 챕터를 빼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가 목적이 되는 개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관리는 자기의 일을 수월하게 하고 그 이용자와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일의 원활성, 수월성, 나아가서 일의 예측성과 결과에 대한 보장이 담보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개인에게 있어서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착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열람실을 관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열람실을 쾌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에 있는 자원들을 도서관 책들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책들이 늘 서가에 정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했던 책들은 항시 제자리에 꽂히는 작업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너무 그 방법, 목적, 의도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도서관 서가에 있는 책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서는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이용자들 역시 사서에게 그 눈치를 받으면 책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책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 몰래 제자리에 꽂아놓는 일을 하거나 책이 자꾸 나와 있는 곳이고 사서가 와서 자꾸 책을 제자리에 꽂는 반복된 행위가 이용자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기가 본 책을 빠르게 제자리에 꽂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도서관 사서만큼 그 서가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분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제자리에 꽂힐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용자가 시간에 쫓기거나 자기가 책을 빼온 공간과 멀리 놓여있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데나 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데다가 사서가 이용자들이 책을 책상에 많이 쌓아놓으면 사서는 눈치를 줍니다. 왜 한꺼번에 저 많은 책을 끄집어냈을까? 다 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계속 눈치를 주면 이용자는 책도 마음대로 못 빼보는. 그래서 도서관은 수단과 목적이 조금 혼선을 빚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설계를 하더라도 도서관의 시스템,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 시스템은 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 조직은 열람 업무, 정리 업무, 수서 업무, 거기에 이제 참고문은 열람 업무에서 조금 더 키워서 청구봉사 업무를 따로 내놓을 수도 있고 수서 업무를 좀 키워서 정비 간행물 쪽을 따로 독립시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은 수서 즉 도서관 자원이 입출하는 것 들고 나는 역할을 하는 것 또는 정리 도서관 자원이 제자리에 항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재조직하는 행위 그 다음 열람 그 자원이 활용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프로그래밍하는 과정도 시스템을 컴퓨터로 전산화하고 소위 말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가 검색을 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조직되어진 그 결과물들이 놓여 있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자동화를 시킨다면 그 책에 대한 대출 반납을 미리 의뢰하는, 내가 이 책을 보고 싶은데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서비스 질이 좋다면 좀 여유가 좀 있고, 인적 자원 여유가 있고, 뭐 조금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면 딜리버리를 이용자가 있는 것까지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들을 보면 이용자의 편의시설까지, 출퇴근하는 길 경로상에 뭐 전철역에 어떤 사물함에 가져다 온다든가, 아니면 뭐 동네 편의점에 배달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가능한 편익을 높이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가에 가서, 대출실에 가서 대출 반납을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서가에서 대출 반납실까지 이동되어지고, 대출 반납실에서 이용자와 조우 속에서 대출과 반납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도서관의 업무들이겠죠. 그 이외의 것들 대부분은 도서관 내부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중심 도서관 조직과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얘기할 때는 사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와도 맥락을 다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다 보면 사서가 하는 일들이 그 시스템 중심의 그 업무 흐름에 따라서 수서 업무에 일하는 사서, 정리 업무에 일하는 사서, 그 다음에 열람 업무에 일하는 사서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 업무의 기능, 특성에 따라서 그게 구획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부서로서, 그래야 그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왜 제때 들어왔는지, 왜 들어올 책이 안 들어왔는지, 폐기할 책들이 잘 폐기가 되어졌는지, 그 자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에 충분한 그 책임과 감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정리 업무에 왔을 때는 그 책이 정확한 위치에 배열될 수 있도록 되어졌는지와 정확한 시점에 배열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열람 업무에서는 그 책이 원활하게 이용자 손에서 활용되어지고 있고, 관내든 관외든 책의 소재가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도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업무 진행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 시스템은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관리 중심과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치는, 아까 얘기한 뭐 열람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참고 정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 정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그 담당 사사가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도 맥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열람실에서 근무하는 사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쳐다보느냐와 다른 부서의 사사들과 어느 정도 업무 공유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관리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냐라고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중심 시스템에서는 아까처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흐름에 그 기능성이 보장되어지고 기능성이 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용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숙련성도 높아지고 그 일의 처리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사에게 있어서는 하루 종일 들어온 책들에 하루 종일 자기 해야 할 일은 분류 테이블을 놓고 정리하고 목록을 제작하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유사한 책들에 대해서 분류 번호를 좀 더 빨리 부여할 수 있다든가, 이미 만들어진 목록을 약간만 수정해서 여러 책에다 적용해서 쓸 수 있다든가. 왜냐하면 목록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고, 소위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하냐는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 때문에 문헌정보학과라는 학과도 생겼고, 도서관의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라이브러리 이카노미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공서비스 넘어가고 공공서비스로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이 도서관 학교에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도서관 조직이 그렇게 기능 중심의, 관리 중심의 조직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가만히 쳐다보면 부서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일이 뭐냐면은 이용자 대민 서비스가 대부분 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 업무의 거의 90%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이 90%가 과거에는 이용자 책임하에 이용자의 활동 속에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관리 형태의 부서 조직을 갖고 있어도 이용하되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 도서관 조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일들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 와서 목록을 찾든 검색을 하든 내가 필요한 책을 찾고 필요한 책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접근해서 책을 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개가지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서가 해주는 도서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백그라운드에서 그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줘도 충분히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과거로 가면 그것이 소위 폐가지로 운영되어지고 페이지보이에 의해서 책이 전달되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상에 있어서 보다 더 편리할지 모르지만 인력의 인적 자원의 투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용자와 이 관리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들의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그 분산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따로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관리 중심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서 업무에서는 책의 입출, 들고 남, 외부의 책이 도서관에 들어오고 도서관 책이 폐기돼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책을 구매하는, 추천을 하거나 구입해달라는 또는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겠다는 일들을 주로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되죠. 왜? 사서가 아까 말대로 기능성을 놓고 봤을 때 유사한 업무를 제가 다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일의 그 어떤 가닥을, 일의 그 스텝 매뉴얼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렇게 기능화시켜서 일을 하는데 20세기 후반 들면서부터 나타난 변화가 맞겠죠. 소위 컴퓨터라이즈 되어지고 디지털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인간이 담당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정보 처리들이 기계를 통해서 다이렉트리 전달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업무 처리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업무 처리의 단계를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수평화되어진다는 얘기는 같은 업무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방에서 일어나도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 같은 종류의 업무들이 분산해서 일어났을 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되고, 그 같은 업무를 한 자리에 모으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기능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밖에 없고 다른 기능과 분리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그 같은 기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리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조직이 나눠지고 아까 말한 수서 업무라든가 열람 업무라든가 정리 업무라든가 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서관의 조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아와서 자기가 찾던 책을 검색해보니 없더라. 그럴 때 이 사서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편한 사서는 열람실에 나와 있는 사서이고, 사서한테 가서 이런 책을 보고 싶은데 이 책이 도서관에 없는데 구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서는 자기 기능과 업무는 열람실에 국한되어 있고 열람 업무가 자기 일이다 보니까 이 소위 레퍼런스 서비스죠. 사서 이용자가 하는 질문이 레퍼런스 서비스에 부합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책을 구매해 달라든가 추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자기가 답할 위치도 아니고 답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은 수석과에 가서 부탁을 하면 수석 담당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용자는 수석과를 찾아가서 수석과에서 이러이러한 책이 도서관에 없는데 보고 싶다, 사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접수를 하고 사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때그때 책을 사주겠죠. 근데 그 업무라는 것도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이용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한 권 한 권 책을 사주면 그 프로세스가 책 한 권 놓고 문서 하나 만들어주고 결제를 갖고
예서를 집행하고 하는 과정이 책을 10권을 했을 때나 100권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프로세스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상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100번 하느니 한 번 할 때 한꺼번에 처리는 훨씬 빠르지 않을까? 굉장히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책을 사달라고 주문하면 쌓아뒀다가 한 달, 뭐 3개월, 분기별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모으면 책이 한 100권, 200권, 300권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책을 목록을 만들고 입찰을 하기도 하고 서점에 주문을 하기도 해서 책이 들고 난 한꺼번에 많은 책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훨씬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효용성도, 기능성도 높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럼 이용자는 하염없이 책을 기다리는데 수사 업무에서는 그런 책들이 이 한 사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 많은 책들을 일일이 누구에게 전달해줘야 할 책임감 없이 책이 쌓이면 그대로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하면 바로 이 책들을 소위 등록 대장을 거치고 나면 바로 정리실로 넘깁니다. 그럼 정리실에서는 이 책이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추천되어졌는지 알 길 없이 그 책이 들어오면 이 책을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책에 합당한 분류번호를 찾아내고 분류를 부여하고 필요한 워크 넘버를 달아주고 목록을 작성하고 등록해서 그것을 서가에 배열하는 데까지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열람실의 몫이 됩니다. 대출 반납실. 대출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고 반납이 되면 책이 들어오면 제자리에 꽂아놓고 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 과정에 이용자는 책을 사달라고 수석과에 부탁을 하고는 매번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말을 해주겠지 하지만 그 기능상 분리된 관리 체제 속에서는 수석과의 역할은 단지 재산권 관리를 하는 곳이지 이용자에게 일일이 책을 샀니 못 샀니 더 기다려라 이 말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얘기가 아니라 약간 오래된 과거의 관리 중심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수석과에 가서 계속 물어볼 수는 없고 끊임없이 열람실에서 확인만 하는 작업을 하다가 답답해서 결국 수석과에 한번 물어보면 수석 담당 선생님이 그 책 이미 들어와서 정리팀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아직 목록이 안 되어서 열람실에는 뜨지는 않지만 수석과에서 이미 손을 떼고 정리팀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럼 정리팀에 가서 이런 책이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책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그냥 상품입니다. 제품. 특정한 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책을 특정한 사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들어온 책들을 서로 분책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서가 현재 그 책을 관리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결국 또 하염없이 기다리다 어느 날 목록을 드셨더니 목록에 책이 뜹니다. 기쁜 마음에 들여다봤더니 책은 이미 대출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람실에 있는 사서가 그 책이 서가에 들어와서 꽂힐다 하더라도 이 책이 특별히 누군가에 의해서 주문되어지고 요청되어졌던 사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빌려가고 대출하더라도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방법이 뭐니? 우리 하는 업무를 그대로 두면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 누군가가 이 개인 이용자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용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리에종 서비스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우리 가끔 의료 시스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뭐지? 그러면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는 환자를 만나고 환자로 하여금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을 대신해서 이 환자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약을 해줍니다. 어떤 담당 의사와 예약하고 그 담당 의사 비는 시간을 찾아주고 즉 병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병원 시스템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자를 만나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약간의 의료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럼 도서관에서 누가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지?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해주는 일이 정보 서비스이고 아까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해준 그 코디네이터 역할도 실은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런다면 도서관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보 서비스 기관이니까 정보 서비스 담당은 사서의 몫일 텐데 어떤 사서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람실에 있는 사서의 몫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몸이 열이든 숨이든 상관없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주문을 받던, 어떤 누가 그 일을 접수를 했던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람 업무 차원에서. 그리고 수서에 의뢰를 하거나 정리를 의뢰하는 작업도 열람실 사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걸 집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변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관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이 조직체가 기능성에 의한 조직, 기능에 어떻게 보면 원활성, 편리성, 효율성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가질 것인가, 기능은 진짜 기능으로서 나의 전문성을 살릴 때 필요한 도구적, 수단적 가치에서 기능으로서 어떤 사서든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기능에다 무게를 싣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다 무게를 싣고, 이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필요한 기능들을 자기가 뭐 원숙해져서 기능적으로 아주 숙달되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분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든가, 책을 구매 의뢰를 한다든가, 뭐 계약 행위는 따로 별개일 수 있지만 그 전 과정에 이용자 고객에 대한 관심과 고객에 대한 니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관리 중심 도서관 조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 생리, 기본 구조, 기본의 효능, 소위 efficient,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 그게 업무의 흐름이고 그 조직 내 정보의 흐름이고, 그래서 일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기능은 관리 형태라기보다 업무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가 관리정이냐 아니면 소비자 중심의,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 중심에 대한 얘기를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리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은 어떻게 설계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얘기를 갖고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